자면서 듣는 신삼국지 1편. 동안 말기에 황제는 어리석고 환관은 권력을 독점했으며 백성은 공경에 처했다. 황건적의 난이란 대규모 농민 봉기가 발생했다. 어려운 시기에 영웅세대가 속속 등장했다. 서기 184년 동안말 황건적의 난으로 시작하여 서기 280년 서진의 통일로 끝났으며 총 9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동안 건영원년 168년 9월 황관 조결, 왕복 등 입회권을 휘두르자 조무장군과 태북진범은 원한으로 해를 죽이려 했으나 그들의 행위는 밝혀지고 대신 지워졌다. 서기 189년 소제 유변이 14세의 나이로 등극하고 외척에 수장하진 대장군은 황관을 몰아내기 위해 동탁에게 경성으로 진격하라는 밀명을 보낸다. 장수 하진이 십상과의 싸움에서 죽임을 당하고 원소, 조조 등 신하들이 십상의 난을 진압하라는 명목으로 궁궐로 달려들어 내시들을 죽였다. 서기 189년 서량 대수 동탁은 한소재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군대를 이끌고 세관을 장악한 후 한소재를 패하고 진류왕 유협을 황제로 세우니 이가 바로 헌제다. 천성이 잔인한 동탁은 폭정을 하여 많은 당사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의병이 일어났다. 조조는 조서를 위장하여 18명의 왕자를 불러 합동으로 동탁을 공격하게 했다. 나경, 동탁은 정권을 휘두르기 만만한 어린 헌제를 등극시켰고 동탁의 섭정은 점점 극에 달했다. 신하들은 동탁의 기침 소리에도 벌벌 떨었다. 동탁의 조회가 끝나고 대신들이 퇴청하는데 조회가 끝났습니다. 퇴청. 오늘은 왕윤 대인의 생신입니다. 대개 연회를 준비했으니 참석 바랍니다. 조조 등장. 공공 뭔가 귀에다 쏙닥거리던데 왜 나만 쏙 빼놓는 건가? 이 조조를 무시하나? 왕윤대인의 연회에 초대받은 대신들이 쏙닥거린다. 태부대인 눈치채셨소. 연회에 초대된 자들은 모두 선왕의 충신들이요. 조조와 태부대인의 대화가 이어진다. 태부대인, 조정신하인데 왜 절거리시는지. 맹덕은 역시 눈치가 빠르구려. 태부대인 오늘이 사도왕 대인의 생신이시지요. 눈치도 빠르고 귀도 밝구먼. 왕 대인의 초대를 전하는 환관들이 왜 저한텐 말하지 않을까요? 전 늘 선왕의 충신들을 존경해 왔습니다. 특히 사도왕 대인을요. 그 대답을 해주기 전에 내가 먼저 묻지. 왕대인이 중신을 다 초대했는데 왜 자네만 빼놨을까?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오늘 초대받은 분들은 모두 명문자제이시니 천한 환관의 자손인 조조 따위와 어울리고 싶지 않다는 뜻이겠지요. 스스로 그리 말하다니 자넨 대단하구만. 헌데 이유가 과연 그것뿐일까? 정녕 다 말해야 한다면야. 같은 길을 가지만 뜻이 안 맞는다면 그건 빈 껍데기에 불과하잖나. 좋소 말씀드리죠. 오늘 초대받은 자들은 선왕의 공신이자 왕윤을 따르는 폐하의 신하들이나 저는 경박하고 천한 도적질도 서슴지 않는 사냥개니까요. 계속해보게. 누구의 사냥개인지 역적 봉탁이요. 조용히 하게. 대인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벌건 대낮에 폐하가 계신 황궁에서 말도 못 꺼냅니까? 금난전은 충신들의 성지지 않습니까? 당당하고 고고한 대신들이 저울 매미처럼 납작 엎드려 계시니 뭐가 귀하고 뭐가 천한 건지요. 이런 사람을 봤나? 조조 웃으며 먼저 나간다. 조정에서 조회가 끝나고 환관들이 왕윤의 세력인 문무백관들한테만 왕윤의 생신이라고 전달한다. 눈치 빠른 조조는 환관에게 왕대인의 생신이냐고 물어보았고 환관은 당황한다. 태부대인이 조조에게 동탁의 졸개라고 비아냥대자
동탁의 기침 소리에도 쩔쩔매는 겨울매미 같은 신하들이라고. 조조는 맞받아친다. 왕윤의 연회의 대신들이 초대되고 조조도 참석하게 된다. 어서 오십시오. 왕대인 60세 생신을 감축드리옵니다. 고맙소. 안으로 드시지요. 초대한 분들 다 오셨지? 네, 초대한 손님들은 다 오셨습니다. 좋다. 문을 닫고 등을 꺼라. 순찰 도는 개들이 눈치채선 안 된다. 알겠습니다. 문을 닫는다. 대인의 60세 생신을 감축드립니다. 여러분 드십시다. 좋습니다. 술맛이 아주 좋아요. 조조 등장. 이리 오너라. 날이 효기교의 조조라는 자가 생신을 축하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조조. 예도 없고 아주 후원무치한 놈입니다. 동탁이 경성에 오자마자 아첨하느라 바쁘죠. 우리들 얼굴에 똥칠을 했습니다. 동탁의 사냥개가 확실합니다. 동탁의 졸개 노릇을 하러 온 게 아닐까요? 당장 내쫓으십시오. 아니요. 내가 본 조조는 동탁의 끈앞을 노릇이나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소. 조조는 포부가 큰 사람이지 굴욕을 자처하며 때를 기다리는지도 모르네. 마음속으로는 필경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하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 생일을 축하하러 왔다잖소. 손님을 문전박대할 순 없지. 조대인, 저희 주공께서 안으로 드시랍니다. 조조 등장. 사도 대인의 60세 생신을 감축드립니다. 고맙네. 자리에 앉게. 사냥개 주제에 여길 어디라고 와. 여러분 듭시다. 드십시오. 좋은 술입니다. 아주 좋아요. 여러분 오늘은 내 생일이 아니요. 아니 오히려 기일이라 해야 맞겠지. 지 이 늙은이가 생일을 빌미로 여러분을 집에 모신 건 할 말이 있어서요. 400년에 한 왕조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소. 강산은 포탄에 빠지고 해와 다른 빛을 잃었으며 종묘는 훼손되고 간신들이 조정을 농단해 천자와 중신들이 치욕을 당하고 있어. 안으로 동탁이 조정을 주무르고 밖으로는 군웅들이 패자를 칭하지. 예약과 법도가 무너지니 애간장이 녹는구나. 역적 동탁이 매일 황궁을 드나들며 비린과 궁녀들을 욕보이고 금수 같은 짓을 저지른답니다. 조조 웃는다. 조조 왜 웃나? 웃지 않을 수가 없군요. 문무백관들이 모여서 겨우 계집애같이 이렇게 울고불고하면 동탁이 죽기라도 합니까?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망발이냐? 소장이 재주는 없으나 동탁의 목을 베어 장락궁 문에 걸 수는 있으다. 황당 무계한 놈 간이 부었군. 여봐라. 저 오만 방자한 놈을 당장 끌어내라.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해봐라. 대인은 고리타분하기 짝이 없는데 술맛은 정말 최고군요. 고리타분한 대인께는 어울리지 않소. 술이 아깝군요. 아까워. 그러네. 당장 물러가라. 왕윤의 잔치에 조조는 찾아갔고 모인 대신들은 조조를 비아냥거리기 바빴으나 왕윤은 조조가 큰 포부를 가진 자라는 것을 알고 조조에게 자리를 내어준다. 왕윤이 한나라의 조정이 동탁에게 농락당함을 통탄하자 조조는 대인들이 계집애 같다며 자기가 동탁의 목을 따오겠다고 큰 소리친다. 왕윤은 오만방자한 조조를 끌어낸다. 조조가 욕을 하면서 밖으로 나간다. 천하의 겁쟁이들, 지 새끼들 같으니 집사가 조조를 부른다. 조장군 잠시만요. 오리가 백조가 된단 말은 들어봤어도 파렴치하니 금세 장군이 되다니 천지개벽 한번 빠르군. 왜 날 부르는가? 조장군, 저희 주공께서 장군께 사죄드리라 했습니다. 아까 연회에서는 동탁에 대해 함부로 떠들어선 안 되기에 일부러 화나신 척 장군을 내쫓으셨답니다. 서재에서 기다려주시면 연회 마감 후 대인께서 직접 사죄하시겠답니다.
역시 왕윤 대인답군. 존내 드럼 서재로 가세나. 맹덕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군. 다시 한번 사과하겠네. 대신들은 방금 다 갔다네. 아까는 이목 때문에 묻지 못했는데 동탁을 제거할 묘책이 있는 건가? 물론입니다. 좋군 않게. 소장은 주인을 팔아 부귀영화를 탐하는 자도 허풍쟁이도 아닙니다. 연회에선 모두 소장을 오해하시더군요. 저는 동탁을 제거하려고 옆에 붙어 있는 겁니다. 방법이 있는가? 소장은 이미 동탁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상북부의 경계가 아무리 삼엄해도 전 스스럼 없이 내원에 들어갈 수 있죠. 다만 동탁은 늘 옷 속에 갑옷을 입어 보통 칼로는 죽일 수 없습니다. 작년 봄 오부가 동탁을 암살하려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칼이 갑옷을 뚫지 못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고 오부는 멸문지화를 당했죠. 그럼 맹덕의 뜻은 제가 듣기론 대인께 칠성도란 가보가 있는데 금과 옥을 벨 만큼 날카롭다지요. 그 칼을 빌려주시면 상국부로 가져가서 동탁 옆에 있다가 기회를 보고 처단해야겠지요. 설왕군은 오합기졸이니 동탁만 죽이면 대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상북부에서 암살한다. 그럼 자네는 도망칠 길이 없자는가? 적을 처단하는데 목숨 따위 대수입니까? 동탁의 머리를 성문에 걸면 조조의 이름도 역사에 남겠지요. 만약 실패하면 제 목이 매달리겠지만요.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조맹덕, 조 장군, 자네가 역적을 처단한다면 그 공이 천하를 덮고 대대로 칭송받을 거네. 400년 한 왕조의 명맥이 지금 이 순간 맹덕 자네 손에 달려있네. 그럼 보도를 빌려가겠습니다. 기다리시게. 천하제일 칠성도가 일이 평범하다니 보물의 가치는 곰 모양에 있는 게 아니지. 3일 내 이 칼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400년 한 왕조를 조맹덕 자네에게 맡기겠네. 문 밖으로 쫓겨난 조조는 욕을 퍼붓고 있는데 왕윤의 집사가 조용히 조조에게 다가오고 왕윤의 서재로 안내한다. 왕윤은 조조에게 대신들의 이목 때문에 쫓아냈다고 사과하며 동탁을 죽일 묘책을 물어본다. 동탁에게 신임을 얻은 조조는 기회를 봐서 무엇이든 두동강내는 칠성도로 동탁을 암살하겠다고 말한다. 실패하면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지언정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라며 왕윤의 보도인 칠성도를 가져간다. 역시 조조가 예사 인물이 아님을 왕윤의 잔치에서 암시한다. 틀에 박힌 문보백관들이 한탄만 하고 있을 때 동탁의 목을 따온다고 하는 조조는 역시 남다른 인물이었다. 남들이 내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조조. 조정을 장악한 동탁에게 납작업들을 아첨하면서 약점을 파악하여 칼을 품는 진정한 기회주의자이며 가장 배포가 큰 인물인지도. 신삼국지 2편 조조의 동탁 암살 실행과 초성과 여포의 만남. 조조는 동탁의 암살을 시도하려고 칠성도를 갔고 동탁을 찾아간다. 효기교위 조조가 상국을 뵈러 왔네. 들어가시죠. 무기가 있는지 몸수색은 안 하시오. 외부인이나 그렇지 장군은 괜찮습니다. 들어가시죠. 조조와 동탁 여포의 대화. 상국 죄송합니다. 소인이 늦었습니다. 동탁 등장. 맹덕 잘 왔네. 맹덕 내가 소개해 줌세. 내 수양 아들 여포네. 자는 홍선이시. 장군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소이다. 사람 중엔 여포, 말 중엔 적토 말하지요. 장군의 병기인 방천학은 역시 천하무적이라지요. 봉선 들었지. 맹덕의 말솜씨야말로 진짜 천하 무적이란다. 여포 봉선 등장.
맹덕 과찬이 지나치시구려. 맹덕 왜 이제야 왔나? 기다렸잖아. 말이 노쇠하여 좀 늦었습니다. 송구합니다. 아니 조기귀가 변변한 준마도 없다니.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봄부터 가뭄이 극심하여 정성에도 식량과 사료가 부족합니다. 그나마 있는 말도 굴물판입니다. 동탁. 안 그래도 서량 한열마가 있다. 봉선아 직접 골라주거라. 동탁은 조조에게 여포를 소개하고 여포에게 한열마를 골라서 조조에게 주라고 명한다. 동탁과 조조의 대화. 맹덕 이리 와서 얘기나 해봅세. 맹덕 하나만 묻지. 자네는 원래 원소와 잘 알아. 어려서부터 알고 지냈으나 신분은 달랐지요. 동탁. 경성에 왔을 때 그놈부터 끝장냈어야 했는데 워낙 명문가 출신의 세력이 커서 망설였더니 꼬리를 내뺐네. 그놈이 18로 제구들을 모아 내게 반기를 들다니. 조조. 신념하십시오. 원소는 결코 인물이 아닙니다. 18로 제후들도 서량군의 상대가 못 되고요. 여포 장군과 3만 정예병이면 승리할 것입니다. 동탁. 봉선 말고도 이각과 확사도 있다. 용맹한 놈들이지. 18로 제구를 죽이는 건 식은 죽 먹기지. 조조. 상국은 한신의 병법에 소하의 지략을 갖추셨으니 상국 같은 인재가 또 있나요? 동탁. 호호호. 맹덕 자네랑 얘기하면 기분이 째진다니까. 맹덕 하나 더 물어보지. 조정 중신 몇몇이 날 증오해서 내 목을 성문에 걸고 싶겠지. 원소과 거병한 일에 대해 대신들 사이에 무슨 낌새 없던가. 조조. 큰 낌새는 없었고 며칠 전 왕윤이 자기 생일이라고 중신들을 초대했는데 신은 초대는 못 받았지만 정보를 캐려고 갔는데 발도 못 들이고 쫓겨났습니다. 동탁. 빌어먹을 놈들. 조정의 녹으로 제 배만 채우고 내 욕만 하지 하는 일도 없는 놈들이야. 싸그리 목을 쳐서 국이나 끓여 먹을까라. 조조. 안 됩니다. 상국. 위선자들이라 맛도 시큼할 겁니다. 동탁. 허허 시큼 털털할 거야. 동탁은 조조와 원소의 사이를 물어보고 원소를 잡을 계획을 세운다. 원소의 거병으로 대신들 사이에 무슨 낌새가 있냐고 조조에게 물어본다. 조조는 왕윤의 생일에 정보를 캐러 갔지만 쫓겨났다고 대답한다. 동탁은 조조를 곁에 두고 낮잠이 든다. 동탁. 난 좀 누워야겠네. 동탁은 잠들었고 코골며 잔다. 조조는 동탁을 암살하려고 칠성도를 갖고 다가간다. 그런데 거울에 칼이 반사되어 동탁이 깨버린다. 당황한 조조는 동탁에게 칠성도를 선물한다고 한다. 동탁. 뭐 하는 거냐? 조조. 소인이 칠성도라는 다시 없을 보물을 얻었는데 상국께서는 병기를 좋아하시니 오늘 상국께 바치겠습니다. 갖고 와봐라. 그냥 투박한 보통 칼인데 절세 보물이라고. 그럼 제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조조가 칠성도로 청동 거울을 내려치니 두동강 난다. 세상에 이런 칼이 있다니 입이 딱 벌어지네. 이런 절세의 보물은 상국처럼 영명한 군주께 어울리는 법이지요. 동탁. 맹덕 자네의 충심에 또 한 번 감탄하네. 조조. 상국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음이 한입니다. 조조는 칠성도로 동탁을 죽이려다 실패하고 절세의 보물이라고 동탁에게 칠성도를 바치고 겨우 동탁의 집에서 빠져나온다. 여포는 조조에게 하루에 800리가는 한열마를 건네준다. 조조는 준말을 선물해줘서 고맙다며 인사하고 불이 나게 말을 타고 도망간다. 동탁과 여포의 대화. 여포. 의부님, 동탁. 홍선 조조를 받느냐? 방금 문 앞에서 한열마를 선물했습니다. 말에 급히 오르더니 바로 내달리던데요. 조조가 방금 내게 보도를 바쳤다. 가히 절세의 보물이다.
뭐든 두 동강 내지. 방금 휙 휘둘렀더니 동거울이 반쪽이 됐어. 아주 훌륭해. 역포. 의부님 좋은 칼이네요. 동탁. 조조가 칠성도라고 하던데. 의부님, 제가 알기론 사도 왕윤에게도 칠성도란 가부가 있다던데. 설마 이 칼은 아니겠죠? 동탁. 왕윤이라. 조조 말로는 왕윤의 생일에 갔다가 쫓겨났다던데. 왕윤이 왜 가부를 줬겠느냐? 아니야, 아니지. 조조는 날 암살하려 한 거군. 역포. 의부님, 의심이 지나치십니다. 동탁. 의심. 그 의심 덕에 지금껏 살아 있는 거다. 그래. 조조는 내게 칼을 바칠 때 손을 떨고 있었지. 그리고 칼을 바칠 생각이었다면 내가 깨어있을 때 줬어야지. 왜 내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을까? 거울에 칼이 반사돼 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난 칼을 맞았을 거다. 조조는 내 소리에 놀라 얼떨결에 칼을 바친 거다. 여봐라. 당장 조조를 데려와라. 동탁의 신하. 아닙니다. 상국의 명이라며 동문을 나간 자가 있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동탁. 그게 누구냐? 동탁 신하. 조기교의 조조라더군요. 동탁. 그놈은 역적이다. 방금 날 죽이려고 했어. 당장 병사를 보내 조조를 잡아와. 역포. 제가 직접 병사를 데리고 조조를 잡아오겠습니다. 동탁. 봉선, 이 칠성도가 마음에 드냐? 마음에 듭니다. 그럼 가져라. 대신 조건이 있다. 이 칠성도로 조조의 목을 따와라. 동탁은 여포와 대화 도중 칠성도가 왕윤의 가부라는 얘기를 듣고 조조가 자신을 죽이려 했음을 직감하고 조조를 잡아오라고 명한다. 조조는 말을 타고 산으로 도망간다. 조정에서 조회가 열린다. 왕윤은 대신들에게 조조가 동탁의 목을 성문에 매달 거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동탁은 조회에 조조 욕을 하며 입골한다. 동탁이 입골하여 조정의 조회가 시작된다. 중영. 100리 밖까지 쫓았지만 조조를 놓쳤습니다. 곳곳에 군사를 배치해 조조를 찾고 있으니 곧 잡힐 겁니다. 대신들. 상국을 맞이합니다. 동탁. 조조, 그 빌어먹을 놈이 간이 부었지. 감히 날 죽이겠다고. 내가 누구냐? 난 하늘이 내린 승상이다. 누가 감히 날 죽여? 난 한눈에 반역자를 알아보고 냄새를 맡을 수 있어. 여기에 조조의 배후가 있다. 당장 그 배은망덕한 놈들의 머리를 베어서 국을 끓여야겠다. 반역자의 고기는 시큼하다지. 왕윤. 말씀이 과하십니다. 황궁에는 반역자가 없습니다. 동탁. 태상경은 어디 있지? 당장 천자의 옥새로 조서를 작성하고 천하에 가 분주현에 알려라. 조조가 대용무도하게 주군을 암살하려 했으니 군대를 풀어 체포하라고 말이야. 그리고 조조의 목을 바치는 자는 천금을 내리고 만호에 봉할 것이다. 왕대. 며칠 전에 환갑 연회가 있었다지. 조정 중신은 불렀다면서 왜 나는 쏙 빼놨나? 왕윤. 소인의 집이 너무도 누추하여 감히 상국을 초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난 왕대인의 생일주를 마실 자격이 없다는 거요. 왕윤. 누추한 집의 술이라 술이 시큼합니다. 동탁의 암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동탁은 조조의 배우가 왕윤이라고 의심한다. 왕윤의 집. 집사. 다녀오셨습니까? 왕윤. 당장 집안의 식솔과 하인들을 내보내게 돈을 주고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해. 함께 변을 당하지 말고. 집사. 초선 아가씨 주공께서 이상하십니다. 계속 큰 화가 닥친다고 하세요. 아가씨가 가셔서 자초지종을 알아보세요. 왕윤이 집에 보도로 자결하려 한다. 초선. 의부님, 안 됩니다. 안 돼요. 왕윤. 초선 냅따라. 모두 떠나라고 했잖니. 왜 아직도 남아있는 거니? 초선. 의부님,
대체 무슨 일인데 이러시는 거예요? 왕윤. 조조가 동탁 암살에 실패했다. 동탁은 날 배우로 의심하고 있지. 조만간 서량군이 집으로 쳐들어올 거다. 더 머뭇거리다가는 멸문지화를 당할 거야. 초선. 의부님, 방금 그러셨죠? 동탁이 의부님을 조조의 배후로 의심한다고. 그렇죠? 그래, 그럼 동탁도 확신은 없네요. 그렇죠? 아마도 그럴 거다. 아직 조조를 못 잡았으니까. 그럼 자결하시면 안 되죠. 자결하시면 스스로 조조의 배후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또 의부님께서 안 계시면 천재와 조정은 희망을 잃고 우리 식솔 80명도 모두 죽을 거예요. 그럼 한 왕조의 부흥도 물거품이 되고 말겠죠. 왕윤은 집에 돌아와 식솔과 하인들을 내보내라고 지시했다. 자결하려는 왕윤의 모습을 붙잡고 초선은 왕윤이 자결하면 안 된다고 말린다. 여포가 설왕군을 끌고 왕윤의 집에 들이닥친다. 집사. 주공 큰일 났습니다. 중랑장 여포가 설왕군을 끌고 왔습니다. 초선. 의부님, 의연하게 그자를 만나세요. 제 아무리 여포라도 대인께 함부로 못할 겁니다. 왕윤. 봉선이군, 무슨 일인가? 여포 등장. 사도대인, 삼국의 명으로 조조를 찾으러 왔습니다. 왕윤. 조조는 영악한 놈인데 벌써 내뺐겠지. 여기 있겠나? 삼국께서 그러셨죠. 백리 밖에도 없으니 처음부터 성한 도적 소굴에 숨어 있는 거라고요. 의심되면 뒤져 보시게. 뒤져라. 여포와 초선의 첫 만남. 여포는 초선을 보고 첫눈에 반한다. 여포. 누구시오? 초선. 전 왕윤대인의 수연딸 초선이라 합니다. 헌데 무슨 일이시죠? 소장 여포 삼국의 명으로 조조를 찾고 있어. 내 조조라면 저도 압니다. 며칠 전 의부님 환갑연에 초대도 없이 멋대로 왔다가 의부님께 크게 욕을 먹고 결국 끌려나갔지요. 혹시 이 칼이 왕대인의 갑오 칠성도요? 역시 보는 안목이 있으시네요. 맞아요. 그 칼이 바로 칠성도예요. 왕대인은 조조에게 칠성도를 준 게 아니었군. 이런 보물을 왜 주시겠어요? 여기 칠성도가 있으니 왕대인의 결백이 증명됐소. 대인은 조조와 무관하신 거요. 잠잘 때. 듣는 삼국지 3편. 도은결의 유비현덕, 장비익덕, 관우운장. 천지신명과 1월 공본이시여 오늘 저 유비와 관우 장비다. 도원에서 만나 결의 형제를 맺으니 죽는 날까지 의리로 함께하며 나라에 충성하고 백성을 살피겠습니다. 한나라시에 태어나진 않았으나 한나라시에 죽을 것을 맹세합니다. 이 붉은 피로 맺은 맹세 영원히 변치 않겠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가 모여서 도원교리를 맺는다. 조조는 도망치다 현령 진궁한테 잡힌다. 진궁과 조조의 대화. 진궁. 조맹덕 건망증이 아주 심하군. 2년 전 관직을 부탁하러 경성에 찾아갔을 때는 정갈은 잊지도 않고 날 내쫓았지. 이 말까지 전하면서 말야. 간신히 조정을 농락하니 관직 따위 연연해 말라 하면서 기억하나? 조조. 이제 보니 진공되었군. 몰라봐서 미안했소. 하지만 오늘 날 찾아왔어도 난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간신히 조정을 농락하니 관직 따위 연연해 말랴. 진궁. 그 말 때문에 화난 게 아니요. 만나지도 않고 쫓았다는데 화가 났지. 조조, 넌 늘 그렇게 오만방자하고 천하를 우습게 보지. 조조. 죄인 주제에 현령나리와 천하를 논한 순 없소다. 진궁. 조조 내놈의 목에는 천금과 만우호가 걸려있다. 들었나? 천금이란다. 곡식이 30만 석이야. 나 같은 현령의 375년 녹봉이자 중모연 백성 1년치 양식이지. 거기에 만우호까지. 난 이제 놀고 먹을 일만 남았군. 조조. 그만. 말도 참 많군. 당장 내 목을 치고 봉탁에게 상금을 받으시게. 대신 하나만 부탁하지.
고통 없이 단칼에 죽여줄게. 진궁. 곧 죽을 놈이 기계는 영웅 뺨치는구나. 조급해할 거 없다. 여봐라, 하욱하라. 조조 하욱한 곳에 진궁 찾아오다. 조조. 뱁새가 어찌 봉황의 뜻을 알리요. 진궁. 이 뱁새에게 봉황의 높은 뜻 좀 알려줄게. 조조. 간신히 득세하고 백성은 도탄에 빠지고 충신과 선비는 모욕을 당하고 있네. 400년 강산이 경각에 달렸지. 영웅은 본디 난세에 나는 것 아니겠나? 나라를 구하려면 동탁부터 죽여야지. 그래서 역적을 죽이려고 내가 직접 나선 것뿐이네. 진궁. 그대는 용맹한 충이지사요. 나 진궁의 절을 받으시게. 조조. 뭐 하는 것이오? 맹덕. 아까는 이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욕을 드렸소. 2년 전에 빚을 이걸로 퉁칩시다. 사실 나도 동탁을 증오하며 역적을 죽일 날만 고대했소. 헌데 내가 못한 일을 맹덕이 했으니 존경에 맞이한소이다. 하지만 암살에 실패하고 죄인 신세가 되었지. 암살은 실패했지만 그 이름은 역사에 남을 거요. 영웅은 본디 결과로 따지는 게 아니요. 맹덕 이제 어디로 갈 거요? 고향으로 내려가 천자의 이름으로 제후를 모으고 동탁을 제거해 대업을 이룰 거네. 좋소. 그대를 성심으로 보필하며 대업을 이루고 싶소. 대업을 위해서라면 불 속에라도 뛰어들 수 있소. 진궁은 저녁에 조조가 하욱된 곳으로 찾아간다. 동탁을 암살하려 한 조조를 충이지사라 하고 앞으로 조조를 보필하여 대업을 이룬다고 약속한다. 조조와 진궁은 감옥에서 나와 대업을 이루기 위해 함께 떠난다. 진궁. 여기서 북으로 500리 가면 평양인데 원소가 평양에서 거병했다오. 조조. 원소는 참 똑똑해. 난세 속에 선두로 빨리 병사를 일으켰으니. 진궁. 원씨 가문은 사대째 삼궁의 명성도 자자하죠. 일족이 크게 퍼져 있으니 각지 제후들이 몰려들겠지. 원소와 대업을 논하면 어떻겠소? 조조. 공대 자네 말대로 우리는 원소를 만나야 하네. 하지만 지금 이 꼴로 가면 중용되지 못해. 또 원소는 명분이 아니야. 진궁. 맹덕 그게 무슨 뜻이오? 원소가 왜 거병했을까? 그야 뻔하지. 역적 동탁을 암살하려고. 다시 묻지. 동탁이란 화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나? 진궁. 선왕 말년에 간신히 설치고 환관이 득세했는데 특히 장양을 위시한 십상시가 조정을 장악했지. 하진 대장군은 환관을 몰아내려고 서령 제후에게 폐하를 맡겼는데 그게 동탁의 화를 부른 것아니요. 조조. 그럼 경성에 군대를 보내는 건 누구의 생각인지 아나? 그건 모르겠소. 바로 원소네. 원소가 아진에게 주청했지. 서랑 타사 동탁을 경성으로 보내라고 말이야. 그 결과가 어떤지는 잘 알고 있겠지? 환관은 몰아냈지만 동탁의 화가 10배는 더 심각해졌지. 원소의 명성은 헛된 것이었군. 그렇게 식견이 없다니. 원소의 주장을 극렬히 반대한 게 누군지 아나? 동탁이 환관보다 더할 거란 걸 예측한 게 누굴까? 모르겠소. 조조. 바로 나일세. 하진과 원소가 그 일을 논의할 때 나도 있었지. 환관의 화는 늘 있었기에 천자의 힘으로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제후의 군대는 안 된다. 늑대를 몰아내기 위해 호랑이를 불러들이는 격이니까. 하지만 하진은 날 무시했고 명문 출신 원소가 나보다 식견이 높다고 본 거지. 결국 서량군이 오자 하진은 죽고 원소는 도망쳤으며 동탁은 황실과 천하를 손에 쥐었지. 진궁. 그때 그들이 맹덕의 말을 따랐다면 이런 변은 없었겠구려. 진궁. 맹덕의 수배령이 쫙 딸렸소. 난 공범이 됐고
맹덕의 목은 천금인데 난 50금밖에 안 되더군. 조조, 내 목이 비싸서 미안하구만. 진궁, 맹덕,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 자식을 잡아먹는 사람들이 있다 하오. 쌀반대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하는 세상에 이렇게 큰 현상금이 걸렸으니 우릴 노리는 차가 깔렸을 것이오. 조조, 대업을 짊어졌는데 사냥개의 손에 죽을 순 없지. 쉴 곳을 찾아보세. 이 근방에 롱산이란 곳이 있는데 조정도 무시하는 독립적인 곳이라 하오. 농산, 거기에 성고현이라고 있나? 그럴까요? 당장 거기로 가세. 조조와 진궁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 조조의 백부 여백사에게 잠시 몸을 의탁하러 간다. 조조와 여백사의 대화. 여백사, 조카 아닌가. 무사하다니 다행이군. 하늘이 도왔어. 정말 자네인가. 주현부터 마을까지 자네 수배령이 붙었네. 자네 가족들은 진류로 피난을 갔지. 밤낮으로 자네를 걱정했지 뭔가. 조조, 백부님, 이 사람은 중노현령 진공대입니다. 이 사람 덕에 죽음을 면했지요. 진궁, 백부님의 인의에 감탄했습니다. 여백사, 자, 들어가세. 어서 가자고. 돼지를 잡고 연회를 준비해라. 진궁, 백부님, 지금 마을에 수매령이 붙어 있는데 하인들이 상금에 눈 멀면 백부님께도 화가 미칩니다. 조조, 백부님 술은 됐습니다. 혹기나 면하면 좋거죠. 여백사, 무슨 소린가.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잖아. 내 집에서 술을 못 먹다니 말이 안 되지. 그럼 내가 직접 가서 사오겠네. 여백사는 조조에게 술을 대접하기 위해 술을 사러 나간다. 여백사 집의 하인들. 서둘러. 도망 못 가게 문을 잠글 테니 넌 칼을 들어. 소근거린다 칼가는 소리. 조조, 우리 죽여서 현상금을 받으려나 보네. 진궁, 백부님은 의리 있는 분이라 자신보다 여백사를 더 믿는다고 했잖소. 조조, 분명히 그랬지. 하지만 이 시국엔 누구도 믿을 수 없어. 그럼 여백사가 술을 핑계로 관병을 부르러 갔단 말이요? 그렇지. 어쩌면 좋소? 조조, 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선수를 쳐서 죽여야지. 진궁, 죽여? 조조. 그래. 조조는 하인들과 여백사의 식솔들을 모두 죽인다. 조조, 우리가 아니라 돼지를 잡으려던 거였군. 진궁,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소. 업보를 쌓았다고 이 사람아. 조조,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나. 일단 도망가세. 진궁. 어디로 가오? 큰 길은 안 돼. 여백사가 술을 사가지고 온다. 조조, 요즘 관병의 수색이 너무 엄격하니 여기 머물면 백부님께 누가 되니 그냥 떠나겠습니다. 여백사, 무슨 소린가. 이거 봐. 좋은 술을 사왔어. 지금쯤 돼지를 삶고 있을게. 원 없이 마시자고. 조조는 여백사마저 죽인다. 진궁, 여백사는 우리 의인이라고 아버님의 결의 형제이고 백부님이라면서 식솔들을 다 죽여놓고 왜 이분까지 죽인 거요? 조조, 그러니까 더더욱 파글을 없애야 하는 거예요. 진궁, 뭐라고? 여백사가 집에 도착해 일가족이 못살된 걸 알면 우릴 가만두겠나. 관아에 신고하겠지. 이분을 죽여야만 후한이 없어지네. 조맹덕, 은혜를 원수로 갚아? 눈꽃만큼의 양심도 없는 거요? 조조, 난 세상을 쳐버려도 세상은 날 쳐버릴 수 없다네. 진궁, 뭐라고? 조조, 그들을 버리고 날 따라온 건 자네잖나. 왜 그랬을까? 그건 내가 강하기 때문이지. 난세엔 강한 자만이 인애를 논할 수 있고 약자는 버림받는 거라네. 진궁,
그땐 그대가 영웅호걸인 줄 알고 죽음도 불사하고 가족마저 버리고 따랐는데 지금은 충의지사인지 극악무도한 자인지 모르겠군. 조조. 공대. 예부터 간신은 충신 같고 거짓은 진실 같았지. 충의와 악은 겉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네. 어제의 날 잘못 봤듯 오늘도 잘못 봤을 수 있어. 하지만 난 언제나 그대로지. 조조는 잠들었고 진궁은 혼자 생각한다. 진궁. 조조는 대체 어떤 놈이지? 난 세상을 저버려도 세상은 날 저버릴 수 없다라니. 조조의 그 말은 칼날보다 더 차갑다. 칼은 여시 일가를 죽일 뿐이나 조조는 언젠가 천하 민심을 죽일 거다. 동탁보다 더 간악하고 더 두렵고 위험한 놈이야. 조조가 여백사의 일가를 몰살하자 진궁은 잔인한 조조 곁에 있을 수 없어 몰래 떠난다. 조조는 진궁을 잃고 혼자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떠난다. 조조. 아버님 지금은 수백 년간 없었던 전무후무한 난세입니다. 경성에서는 동탁이 조정을 유린하고 천자를 갈아치우는 등 전횡을 일삼고 있습니다. 경성 밖 각지 제후와 차사 장군들은 동탁의 야만적인 전횡 앞에 비분간계하면서도 한편으론 부러워하고 있지요. 난세는 영웅을 필요로 합니다. 아니, 난세가 영웅을 만들지요. 소자도 거병하여 대업을 이루고 싶습니다. 조순 거고. 동탁은 강한 놈이라 쉽사리 무너지진 않을 거다. 소자는 경성에서 동탁 밑에 있었습니다. 동탁이 기고만장한 건 든든한 서량군과 여포 때문입니다. 서량군은 용맹하지만 수장 동탁은 식견도 기계도 없죠. 낙양을 차지하고 조정을 손에 쥐고도 약탈과 향락에만 일삼을 뿐 큰 뜻이 없습니다. 아들아, 전 재산을 팔아 2만 5천 냥을 마련했으니 그 돈으로 병사를 모아 대업을 이루거라. 부족하긴 하지만 대업은 자금만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지요. 인재가 더 중요합니다. 한 명의 영웅 호걸이 10만 냥보다 값집니다. 조조는 아버지 조승을 찾아가 천자의 이름으로 거병하겠다고 했다. 조승은 전 재산을 털어 조조에게 주며 대업을 이루라고 한다. 조조는 아버지의 자금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병사들을 모으기 시작한다. 조조의 신하. 아입니다. 조맹덕의 기환에 각지 지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위국 출신 악진이라고 합니다. 장군과 대업을 이루고 싶습니다. 거록에서 온 이전이라고 합니다. 장군을 주공으로 모시며 충성하겠습니다. 하후연, 하후돈 형제가 병사 1000명과 함께 역적을 토벌하겠습니다. 조조와 조인의 대화. 조조. 영웅들께서들 도와주시니 대업은 성공할 것이요. 다들 앉으시오. 계책을 논의해 보자. 조인 자여. 형님 원소의 서신이다. 발에서 18로 제후와 함께 동탁을 토벌할 것이니 형님도 오시랍니다. 조조. 생각해보게. 18로 제후들은 천하의 야심가들이네. 다들 수만 병사를 손에 쥐고 있지. 우리가 이렇게 간다고 한들 동맹군 안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우리의 입지가 약하면 설사 동탁을 물리친다 해도 몰아들 수 있겠나? 제후들이 노리는 건 관직, 식량, 영토인데 우리 땀이 신경이나 써줄까? 조인. 대단한 안목이십니다. 동탁을 없애기도 전에 그 이유를 내다보시는군요. 조조. 멀리 볼 줄 알아야 많은 걸 얻는 법. 조인. 그럼 우린 합류하지 않는 겁니까? 난 이미 18로 제후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 선물이야말로 그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이다. 18로 제후들은 필요한 걸 다 가졌다. 군사, 군량, 무기 다 있지. 부족한 건 바로 천자의 조서야. 조서가 없으면 뭘 근거로 역적을 토벌하지. 따지고 보면 명분이 없는 거지. 하지만 난 경성에서 왔고 조서를 받을 수 있어. 결국 나 조조가 있어야 18로 제후들이 명분이 서고 동맹군도 천자의 이름으로 움직일 수 있다.
천자가 정말 형님께 조서를 내렸습니까? 물론 아니다. 하지만 천자 대신 쓸 순 있다. 가짜 조서를요? 그래, 가짜가 때론 진짜보다 낫지. 조조는 병사들을 모집하고 계책을 논의한다. 원소 서신을 받았지만 조조는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18로 제후들과 합류해봤자 얻는 게 없으니 그들이 없는 무기, 즉 역적 토벌의 명분인 천자의 조서를 준비한다. 원소를 중심으로 18로 제후들이 집결한다. 제1진 남양태수 원수리만 병사와 합류하였습니다. 제2진 기주차사 한복 2만 병사와 합류하였습니다. 제6진 진륙태수 장막 사령의 마등 원공께 인사 올립니다. 장사 성견 원공을 배웁니다. 북평 공순찬 원공을 배웁니다. 원소 그래 어서 드시게. 유비 관우 장비도 원소의 진영에 합류하려고 한다. 유비 저기가 진리성이다. 원소가 각지의 재우를 모았으니 우리도 합류하세. 원소 대의를 위해 모여주시니 감사하오. 오늘 동맹은 한 왕조 중흥의 시작이자 역사적 대업이 될 거에다 우리가 동맹한 걸 알면 동탁도 벌벌 떨 겁니다. 18로 제후들이 모이니 강산의 절반이 우리 것이외다. 장군들 우리의 군사를 모두 합치면 보병이 45만, 기병이 9만 명이요. 동탁 서량군의 2배도 넘지. 이런 군사력이면 역적 소탕은 금방이요. 장군들 맞습니다. 맞아요. 지당하십니다. 송견문대 장군 여러분, 한 말씀 올리지요. 동맹을 맺었으니 맹주를 모셔 그 명에 따라 역적을 쳐야 하오. 장군들 맞서 송견 원공은 4대째 삼공을 지낸 재상의 후예이고 일족과 문화생이 천하에 퍼져 그 병성이 자자합니다. 하여 소장은 원공을 맹주로 모시고 역적을 토벌하고자 합니다. 장군들 맞서 원공이 맡아야 하오. 원소 주소. 모두의 뜻이 그렇다면 기꺼이 따르겠소. 유비와 조조의 첫 만남. 평원의 유비, 관우, 장비가 합류하러 왔소. 수문장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인데 원장군께 초대는 받았나? 천하응망은 필부의 책임인데 초대가 필요하오. 수문장 초대 못 받았으면 그만 가시오. 조조 등장. 조조 나도 왕 사도 생신년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는데 오늘 세 분도 같은 모욕을 당하셨군. 유비 소생은 유비라고 합니다. 장군은 미신지요. 조조 효기 교위 조조라 하오. 유비 동탁 암살을 기도한 조조? 조조 성공하지 못했지요. 유비 맹덕 형님의 의로운 고사를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조조와 유비 장비 관우가 같이 원소의 진영에 들어간다. 조조 본초 형님, 공로 형님, 손문대 장군, 공선 장군, 마등 장군, 소장 인사 올립니다. 원소 자 모두 앉으시오. 맹덕 이쪽으로 앉게나. 장비 우리 형님은 안 보이시오. 유비 셋째야 무례하다. 원소 맹덕. 자네가 데려온 분들인가? 조조 아니요. 문 앞에서 처음 만났지요. 수문장이 곤란하게 하기에 함께 들어왔습니다. 내가 소개하겠소. 이분은 18로 동맹의 맹주 원소 완보초 장군이요. 유비 맹주님, 전 유배. 자는 현덕입니다. 둘째 관우자는 문장, 셋째 장비자는 이떡이죠. 원소 근데 어떤 분들이신지? 유비 저는 한 경제의 아들인 중산종왕 유승의 후예입니다. 장군들 한 황실의 후수 말도 안 돼. 원소 어디서 오셨고 무슨 관직이요? 유비 시골에 사는지라 관직은 없고 집신과 돗자리를 팔지요. 관우는 하동 해량 출신으로 후원을 지키고 막내 장비는 탁주 사람으로 술을 팔고 도축업을 합니다. 장군들 하나는 돗자리 장수에 또 하나는 문지기 또 하나는 백정의 술장수 시정 작배 주제에 어느 안전에서 까부느냐. 원소
유비, 여기는 왜 온 건가? 유비, 역적 토벌을 한다기에 동맹하러 왔습니다. 원소, 몇이나 데려왔지? 사람 셋과 말 세 필입니다. 둘째 관우는 마궁수, 셋째 장비는 보궁수죠. 저희 형제는 생사와 영역을 함께합니다. 장군들. 18로 제후는 모두 1만 5천 이상인데 겨우 셋이서 동맹을 입에 담아? 유비, 나라를 구하는데 수가 중요합니까? 원소, 황실 종친이라니. 자리에 일단 앉으시오. 감사합니다. 유비 일행은 무시당하지만 원소는 유비, 관우, 장비를 일단 참여시킨다. 조조는 제후들에게 천자의 조서에 대해 논의한다. 조조, 역적 토벌을 위해 모였지만 우린 명분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천자의 조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자의 조서가 없다면 우린 역도에 불과합니다. 제가 낙양을 떠나기 전에 천자께 밀명을 받았습니다. 천하 영웅을 모아 역적을 척결하여 나라를 구하라고요. 조조, 18로 제후는 어명을 받아라. 조조가 천자의 밀명을 받았다고 읽자 장군들이 무릎을 꿇는다. 동탁은 조정을 농단하고 군주를 기만하며 백성과 강산을 도탄에 빠뜨렸다. 이제 짐이 조서를 내리니 천하 영웅을 모아 의병을 일으키고 짐을 보호하며 간신을 몰아내 한 왕조를 구하라. 좀 이상한데? 천자는 나이가 어리고 동탁에 의해 궁에 갇혀 있지 않나? 신하들 얼굴도 모를 텐데 자네한테 조서를 내렸다고? 조조, 공무 장군 잘 보셨습니다. 천자는 겨우 9살인데 무슨 수로 이런 조서를 내리겠습니까? 이건 저 조조가 천자를 대신해 쓴 것입니다. 장군들. 가짜였잖아. 조조, 공로 장군, 동탁이 천자를 궁에 가두고 장난감으로 삼았는데 우린 왜 천자를 이용하면 안 됩니까? 동탁을 그냥 지켜봐야 합니까? 이 조서의 내용이 바로 천자의 속마음일 겁니다. 비록 가짜 조서지만 그 의미는 더 진짜 같지요. 이 조서가 천하에 알려지면 역적은 움츠러들고 의인은 떨쳐 일어설 겁니다. 장군들. 그렇군요. 맞소. 원술. 조맹덕이 치국에 대가여 난세의 간웅이라더니 명성이 헛되지 않았구려. 조조, 과찬이십니다. 저는 천자의 조서뿐만 아니라 적을 물리칠 계책도 세워놓았지요. 전 이미 반년 넘게 동탁에 수하로 있었지요. 그동안 서량군의 군사력, 군배치, 보급선은 물론 장점과 약점을 모두 파악했습니다. 이것을 알면 승리할 것입니다. 조조는 천자의 조서는 역적을 토벌하는 명분으로 꼭 있어야 한다고 18로 제후들을 설득한다. 동탁의 부하 화웅이 18로 제후들을 토벌한다. 화웅. 잘 들어라. 난 전장군 화웅이다. 삼국의 명으로 반역자를 처단하러 왔으니 누구든 조조의 목을 베어 내게 바치면 죽음을 면할 것이다. 원속부하. 아래입니다. 동탁의 전장군 화웅이 성문 앞에서 도발하며 조조를 죽이겠답니다. 원소. 황따위가 뭔데 이렇게 까불지? 조조. 무시할 인물은 아니죠. 관서 출신인데 동탁의 네 번째 맹장입니다. 원술. 그럼 나머지 셋은 누구요? 조조. 첫째가 여포, 둘째가 이강, 셋째가 곽사, 그리고 네 번째가 화웅이죠. 원소. 장군들 우리가 결의하자마자 서량군이 도전해 왔어. 우리와 동탁의 첫 전투시 반드시 승리해서 동맹군의 위신을 세워야 하오. 유석. 소장이 가겠습니다. 시합 내에 화웅의 목을 베어 오지요. 원술. 내 상장군 유섭이요 유장군께 술을 올려라. 조조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부병을 모집했고 원소와 18로 제후들의 동맹에 참여하려는 서신을 받는다. 조조는 세력이 약한 상태에서 동맹에 가담해봤자 큰 공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계산했다. 자신은 동탁의 수하로 있었기에
천자의 서신을 대신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라며 동탁이란 역적을 토벌하기 위해선 거짓 서신이라도 천자의 서신이 있어야 함을 제후들에게 설득하여 자신을 이 동맹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물로 만든 것이다. 당연하죠. 의보님과 상국 그리고 장군은 모두 조정의 충신이지 않습니까? 과찬이쇼 신뢰 많았소. 왕윤의 집을 수색하다 초선을 보고 한눈에 반한 여포는 초선이 칠성도를 보여주자 왕윤은 조조의 배우가 아니라고 여기고 왕윤의 집에서 나온다. 동탁은 역적의 냄새를 잘 맡는 개코답게 조조가 자신을 암살하려 했음을 눈치채고 여포에게 칠성도를 주며 조조의 목을 가져오라고 한다. 동탁이 폭정도 폭정이지만 눈치가 빠르고 의심이 많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치밀한 의심 덕에 동탁을 암살하려는 무리는 실패로 돌아갔고 조정도 장악한 것이다. 왕윤은 초선에게 조조의 암살 실패로 위기에 처했다고 고백했고 초선은 왕윤의 자결은 오히려 역적임을 뜻하는 것이니 식솔 모두 멸문지화를 당하느니 동탁에게 오히려 떳떳하게 대응하라고 한다. 왕윤이 초선의 미인계를 이용했다기보다는 한 왕조와 식솔들을 위한 마지막 보루였다는 생각이 든다.